김동수 대표님께서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규양보험이 10년 전에 할 저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 자문위원을 맡아달라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벌써 10년이 흐른 거 보니까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보건복지부에 와서 기자생활 중에서 제가 보건복지를 지록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도 제가 94년도 왔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근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은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제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장기요양보험제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우리도 그 당시에 독일 스발보험, 일본 개화보험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이게 우리 언제 도입하나 했더니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도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 사회 이런 사회복지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쓸 돈이 없으니까 다 민간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들도 대학들도 다 사립학교 위주로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민간 어린이집으로 들어오고, 그럼 결국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거 퇴출도 못 시키고 이건 정말 어려운 점을 많이 봉착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좀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열심히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장기요양보험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것보다는 좀 개선할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치매 환자들은 많이 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등급 인정받을 때 보면 우리 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말기 암 환자로 폐암 환자인데 인정을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 얘기하는데 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받으러 가니까 등급이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3급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그냥 가서 들어온 옷만 입고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3등급 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3등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폐암 환자인데 이 말기암 환자로 가지만 이분이 어느 신체적 기능 저하가 좀 있겠습니까? 단순히 걷지 못하고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신체 기능 저하가 없어서 등급 인정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는 돈을 내는 거는, 우리는 평상시 돈을 다 건보려는 우리 건강보험처럼 똑같이 돈을 내는데 왜 장기요양보험을 와서는 이거는 왜 일정 기한을 두는지 저는 사실 조금 지금 와서 보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이 등급 판정을 받을 때도 저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경기도는 그래도 그나마 60몇 프로가 돼서 인정을 잘 받아요. 하지만 전라도 지역 가면은 판정을 못 받아요. 그럼 50몇 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서울은 그나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서울은 그래도 62%인가 이러는데 전라도 전남 이런 데는 52%, 그다음에 부산은 55.4%, 경남은 55.2%입니다. 근데 서울하고 인천, 경기는 66%고 강원도는 63%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 저 전라도에 저희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기서 판정받지 않고 다시 서울로 오셔서 판정을 받으면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등급 판정 받는 사람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급 판정은 대부분 건보공단에 있는 요양직 직원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판정받는 게 다 틀린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건강보험 요양직 직원들이 나와서 늘 같이 그러니까 합동 워크숍 같은 걸 하시면서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판정을 내십니까? 이런 걸 하면서 서로 편차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등급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체 신청자의 60%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나마도 우리가 이제 요양시설에 가려면 1등급, 3등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실 다른 나라들도 장기 요양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주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결국에 이걸 못하는 건데, 근데 장기 요양 신청 받았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협소하게 돈 문제가 따지는데, 근데 사실은 장기요양보험 이거 돈이 부족할 거라고 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단기 적자, 당해년도 적자는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그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보험료를 1년에 3.2%씩 올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2%씩 올리면 우리 장기요양 보험료를 따로 올리지 않더라도 그죠? 보험료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험료 재정이 조금 더 늘어날 거로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는 돈을 걷기만 하고 쓰질 않았거든요. 잘. 그러면 지난번 조건 보세요. 그 20조 원을 가지고서 쓰질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도 단기성 보험이라서 있는 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를 빨리빨리 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장성을 확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는 좀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줄 수 있도록, 왜 그러면 너무 협소하거든요. 왜 그러면 지금의 그 치매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환자가 되겠습니까? 치매는 대부분 75세 이상 넘은 사람들이 다 치매 환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75세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아까도 베이비부모 말씀하시던데, 사실 베이비부모 세대에서 이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사람들은 전 그렇게 크게 초기 단계는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의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는요, 한 7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모 세대가 지금에 있는 노인 세대보다 더 많아요. 숫자로 따져보면. 근데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그 건강 상태가 저는 그러니까 초기, 그러니까 65세서부터 한 75세 이상까지 사람하고 74세까지 하고 75세 이상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노인진료비가 크게 늘어나는데, 노인진료비 늘어나는 거는 75세 이상의 사람들이 쓰는 진료비 때문에 이게 껑충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65세서부터 14세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요양시설은요, 우리나라는 정말 저는 이게 갑자기 시행하는 바람에 너무 시설이 엉망이 돼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지역에 많이 취재도 한번 다녀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시행한 지 한 2, 3년 되고 나서도. 근데 저는 우리나라 병원이 마찬가지지만 무슨 포로 수용소처럼 한 방에 막 그냥 4-5명씩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게 바뀌어서 3명 이렇게 하지만 외국 어딜 가봐도 이렇게 3-4명씩 가서 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1인실이나 2인실로 해서 어디든지 가보게 되면 그 방에 가보면 그 사람이 살던 시설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진도 걸어놓고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사는 곳을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정말 옷가지도 별로 없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그죠? 이건 진짜 어디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안 남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장기요양시설이라는 게 뭐겠어요?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현장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경우도 특히 생각해서 이제는 3인실이 아니라 1-2인실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새롭게 짓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데는 1-2인실 위주로 저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설이 너무 엉망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퇴출 구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퇴출 구조는 제 수요자적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보고 내가 아파갖고 한다면 나보고 그런 데 가면 정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 이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시설을 빨리 퇴출 구조를 만들어서 없애는 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장기요양 시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가서 필요할 때 하라 그러더니 왜 이겨서 내쫓으려고 그러냐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민도가 높아지고, 지금 초창기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에서 있다고 해서 하지만 조금 지나가서 사람들의 그 만족도는 떨어지면 다 바꾸게 될 겁니다. 너무 시간이 따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